컴퓨터 끼듯이 잠깐 껐다 끌게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할 수도 있어. 윈도우 PC 그냥 뭐 윈도우 업데이트하고 껐다 켜고 이게 네. 아니니까. 아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아. 돈 쓰기 싫어? 응 알았어. 하지만 나중에 죽을 줄 알아. 그렇지.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네. 거기다 사람 다치고 외제차 그렇죠. 맞고 와 난리 날 것 같은데. 잘하는데 내가 똑똑한데. 나름 센스가 있어. 아크로폴리스 하이퍼바이저라는 HV라는 네네네. 엔터프라이즈 가상화 솔루션이 있어 네. 유테닉스에. 와 네. 방금 얘기 첫 단어부터 마지막까지 한 마디도 모르겠어. 아, 이게 그냥 이름이야 이름. 이름이요? 어. 지금 그 얘기 하려고 딱 적어놨는데. 얘들아 안녕.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안녕. 선생님 저 인사를 드리긴 했는데 저희 오늘 선생님 처음 뵈서 그러니까요. 어떤 선생님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나는 일단 레드햇이라는 레드 빨간 모자. 여기 있네. 여기서 이제 솔루션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종민이라고 그래. 아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보통 자기 이름을 한가운데 판서에 쓰는데 되게 특이하시네요. 오른쪽 귀퉁이 위로 가시는 거. 안 지우려고. 아. 예, 나중에 나중에 활용하실 건가 보다. 오. 알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이 네. 이제 운영 체제는 알지? OS. 네 압니다. 네네네. 운영 체제 뭐 윈도우즈도 있고 리눅스도 있고 네. 뭐 그에 IBM 뭐 많이 S 있죠. 있고 많이 있고. 근데 오늘 할 부분은 네. 리눅스에 대해서 할 거고 거기에서도 이제 레드햇의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관련해서 마이그레이션 부분에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 그래서 책 피고 네. 들어가자면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커뮤니티 리눅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요거를 좀 얘기를 할게요. 그럼 말씀하신 커뮤니티 리눅스라는 거는 누구나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공짜 OS인가 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리눅스를 만들어 거에서 네. 얼마든지 가져가서 내가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런 리눅스들이 있고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레드햇이 렐이라는 리눅스를 만들었고 네. 거기에서 그 소스를 가져다가 네. 또 다른 이름으로 그러니까 센트OS나 뭐 로키 리눅스, 오라클 리눅스, 네네네. 뭐 알마 리눅스 이런 네. 것들이 다 렐에서 파생된 리눅스라고 보면 되는 거지. 아, 그럼 레드햇이 만든 리눅스가 원조군요. 그렇지. 그래서 일단 차이점을 좀 크게 보면은 네.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의 소스는 실제로 이제 릴리즈라는 게 이제 어떤 버전이 나온다는 네, 얘기거든. 네, 네, 네. 릴리즈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레드햇이라는 서명 사인이 들어가거든. 아 이거는 레드햇이 릴리즈 한 거야라고. 그래서 7점 몇 버전이야라고 아. 사인을 하고 이거 레드햇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인증한 네, 그런 네, 네. 소스 코드, 바이너리 코드라고 하는데 네. 사실은 이제 그게 사인이 되기 전에 네.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소스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만든 리눅스가 파생된 리눅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렐하고 똑같이 소스 코드가 다 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 아 그러겠네요. 당연히. 그리고 또 본인들이 가져간 누군가는 필요에 의해서 다른 오픈 소스의 패키지나 기능들을 또 추가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얼마든지 가능한 네, 거니까 오픈 소스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소스 자체가 다르다. 아.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는 이제 쓰게 되면 뭔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 운영을 네네. 하고 관리를 해야 되잖아. 다른 데선 없는 렐에서만 있는 인사이츠라는 기능이 있어. 인사이츠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네. 인사이츠 뭐 약간 그 제품 이름에서도 느낌이 오는 것처럼 뭔가 잘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 같은. 그렇지. 네. 사전에 어떤 취약점을 발견하고 네. 예방하고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아. 인사이츠라는 게 그래서 어떤 보안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사전에 이제 일이 커지기 전에 좀 그 사전에 취약점 같은 거를 체크하고 하는 관리하는 도구가 있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커널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네, 네.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랑 뭔가 버전이 올라가고 하면은 커널도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음. 버그가 있을 수도 있고 커널에 대한. 근데 그런 거를 할 때마다 커널 패치를 할 때마다 시스템이 리부팅을 했었어야 되거든. 네네.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시스템이 리부팅을 하면은 굉장히 어쩔 수 없이 리부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적용을 하려면. 네네네.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는 거지. 네. 운영 서버를 껐다 킨다. 네. 되게 리스크가 커지는 그럼 건데. 서비스가 일단 잠깐 멈춰야 되는 건데. 렐에서는 이게 모르는 사람들은 컴퓨터 끼듯이 잠깐 껐다 끌게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할 수도 있어. 알아보니까 어.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네. 윈도우 PC 그냥 뭐 윈도우 업데이트하고 껐다 켜고 이게 네. 아니니까. 네, 네, 그렇지. 맞아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어. 갑자기 안 돼. 갑자기 왜 그러나? 아니 국민은행만 봐도 음. 12시부터 5분간 계좌이체가 안 돼요. 난리 나지 그러면. 5분만 해도 그 지랄 난리를 피는데. 그렇지. 지금 그런 것들은 이제 공지하고 그쵸, 5분 그쵸. 동안 맞아요, 이제 시스템 맞아요. 점검하고 이제 하는 맞아요. 부분이. 되게 중요한 일이니까 그렇게 공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렐 같은 경우는 렐 7.7 네. 버전 이상부터는 이제 라이브 커널 패치 기능이 이제 들어가서 실제로 어떤 커널 패치를 해야 될 때 네. 시스템이 리부팅 없이 이제 커널을 패치할 수 있는. 그래서 오. 사실 운영자들의 어떤 부담이나 네. 운영 효율성에 좀 향상이 있을 수 있는 거지 렐은. 반면에 이제 커뮤니티는 그런 게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끝으로 차이점은 이제 렐에는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네. 대부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뭐 메이저 버전, 뭐 예를 들어서 렐 7, 지금 현재 렐 9까지 나와 있거든. 네. 렐 7, 8, 9이 있는데 렐 7에서 렐 8, 네. 렐 8에서 렐 9으로 간다고 했을 때 네. 다 밀고 새로 깔고 네. 어플리케이션 다시 올리고 네. 사용자 정보 지정하고 컴피그 구성하고 이런 네.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를 하면 장점이 메이저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사용자 정보나 구성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더 덜어지는 거지. 그런 관리 부담에 대한 새로 설정해야 되는. 그래서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제 설치 우리가 아닌. 윈도우즈 10 쓰다가 11으로 업그레이드 할 때 그 무슨 옵션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어떤 옵션을 선택하면은 11으로 바뀌긴 바뀌었는데 내가 그냥 기존에 사용했던 그 환경 그대로 바뀌어지잖아요. 그 UI 뭐 그대로 네, 그대로. 클래식하게 남아 있는. 네, 그게 서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적용이 된다는 건가요? 사실 그렇게 적용된다라기보다도 네, 그러니까 그런 UI 화면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윈도우즈 10에서 네. 내가 어드미니스트레이터를 누구로 주고 네, 그다음에 네, 네. 뭐 게스트를 누구로 주고 네, 네, 네. 뭐 이런 뭐 사용자 설정을 뭐 거의 네. 개인 PC에서는 안 하지만 만약에 한다고 했을 네, 때 네, 네. 그러한 정보들을 새로 입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아 그대로 남아 있군요, 그게. 그래서 사용자가 누가 들어왔을 때는 얘는 읽기만 돼. 이런 것들을 그렇지, 되게 중요하죠. 새로 지정하지 않고 그런 네. 것들이 그냥 따라서 컴피그들이 저장이 된다. 그런 장점이 있는 거지. 그럼 메이저 차이점이. 말씀하신 메이저 업그레이드 할 때 부담이 많이 덜겠어요. 그런 작업 안 해도 될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되게 많이 덜어지는 거죠. 새로 구성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아 이게 혼자 쓰는 거면 그냥 쓰면 되지 했는데 그치. 같이 그냥 쓰는 거라서 그러면 안 엄청 돼.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함부로 하면 안 돼. 그 껐다 키고 막 했는데 갑자기 너무- 이 사람이 쓸 수가 있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사람 들어오면 안 되는데 갑자기 막 들어와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 뭔가 수정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누군가는 그렇죠. 보기만 해야 되는데 막 컴피그를 수정해 놓고. 그러면 안 문제가 되는데 되니까. 그 설정을 유지한 채로 메이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 같은데요. 사용자뿐만 아니라 뭐 그런 구성 정보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네.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고 네. 이 차이점이 장점하고도 약간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일단 렐의 특장점 한 8가지에서 9가지 되게 그거를 많다. 조금 살짝 지금 나왔던 얘기도 있고 네, 살짝 알겠습니다. 짚어가면서 얘기를 해볼게. 페이지는 5페이지. 네, 폈습니다.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아까 얘기했던 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 대한 건데 네. 명확히 좀 수치적으로 오. 실제로 이제 5,200개 이상의 하드웨어 업체하고 4,900개 이상의 소프트웨어 업체 와. 그다음에 200개 이상의 이제 클라우드 공급자 네.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네. 그러니까 뭐 AWS나 뭐 아마존이나 그 MS 애저, 네. 뭐 GCP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인데 그 외에도 뭐 여러 개 되게 많이 있지만 뭐 네이버 클라우드도 있고 네, 네, 네. 그런 것들이 200개 이상의 업체에 인증이 돼 있다라는 거죠. 이게 아. 사실 되게 많이 인증이 돼 있는데 뭘 뜻하는 것 같아? 뭐랄까 그냥 서버 리눅스의 표준 같아요.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사용해도 되는? 그러니까 이제 고객들이 내가 사용자야. 네. 고객들인데 예를 들어 특정 하드웨어 몇 개만 인증이 돼 있어. 네. 그럼 내가 쓰고 싶은 다른 하드웨어는 못 쓸 거잖아. 그렇죠. 못 쓰죠. 그럼 내가 사용자가 되게 다양한 환경에서 내가 쓰고 싶은 환경을 쓰고 네. 쓰고 싶은 소프트웨어를 써야 인증된 안정적으로 인증된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를 쓸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떠한 선택을 해도 다 쓸 수 있는 건. 그치. 크게 걱정 안 해도. 그러니까 레드햇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하드웨어하고 뭐 이런 소프트웨어 벤더 업체하고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가지고 그런 고객이나 사용자들이 계속 편의성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협력해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선생님 그럼 아까 말씀하신 커뮤니티 리눅스들은 이런 작업을 안 해요? 커뮤니티 리눅스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인증된 게 거의 없다고.
왜냐면은 실제로 하드웨어 업체에서도 그걸 가지고 테스트를 하지 않거든. 그래서 인증받은 그런 게 없는 거지. 네. 그러니까 레드햇이라는 뭐 허브 채널 같은 데를 가면은 네. 인증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들이 쭉 나와. 거기는 아무거나 이제 써도 되는 거지. 그럼 뭐 예를 들어 델 서버에 리눅스 OS를 올릴 건데 레드햇은 분명히 인증이 돼 있으니까 올려서 사용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를 레드햇도 검증했고 델도 검증을 델도 한 검증. 거죠. 그치. 근데 뭐 예를 들어 뭐 A라는 리눅스는 그런 인증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델 입장에서는 써도 돼. 문제 발생하면 나 몰라. 네가 알아서 해. 이런 건가요? 그러면? 책임질 사람은 오픈 소스가 그렇잖아. 사실은 마음대로 가져다 써도 되고 마음대로 네가 바꿔도 되는데 네. 그거에 대한 쓴 거에 대한 책임은 이제 자기가 져야 되는 아, 거지.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아. 돈 쓰기 싫어? 응 알았어. 하지만 나중에 죽을 줄 아나. 그렇지.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그쵸. 그런 거지. 네. 뭐 문제 생기지 말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검증이 안 됐으니까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오롯이 사용한 그 사람이 책임져야겠네요. 그렇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네. 거예요. 항상. 되게 쓰려면 써. 부담스럽다. 하지만 책임지지 않아. 되게 부담스럽다. 그러면 나는 회사 입장에서는 못 쓸 것 같아. 무서워서.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이제 라이브 커널 패치. 네네. 렐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거. 7.7부터 되는 거고 이 라이브 커널 패치 예를 들자면 일단 아까 예를 들은 거랑 되게 비슷한데 뭐 보안 이슈가 되게 급하게 발생을 했어. 보안 이슈가 급하게 발생을 하면 보안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커널 패치를 보안 커널 패치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럼 시스템을 리부팅해야 돼. 일반적으로 리부팅해야 되잖아. 그럼 내가 시스템을 리부팅하려면 서비스가 들어오는 거를 막아야 되고 그렇죠.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한테 공지를 공지해야지. 해야 되고 네. 시스템 리부팅이 있는 몇 시부터 아까 얘기했던 네, 네. 몇 시부터 몇 새벽에 시까지 뭐 리부팅이 맞아요. 되기 때문에 이제 서비스 제한이 있다. 네. 그래서 리부팅 되면 또 다시 체크 쫙 해서 어플리케이션 네. 정상적인지 보고 이제 오픈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한번 껐다 키면은 크고 작은 리스크뿐만 아니라 인력도 리소스도 인력도 포함되지 그 많은 외에 인력들이 들어가니까 리소스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라이브 커널 패치를 통해서는 실제로 리부팅이 없이 사실 이제 서버가 여러 대라면 롤링으로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리부팅 없이 제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이게 제일 그게 부담스러운 것 같아. 이게 리부팅을 한 다음에 제대로 동작할지 여부를 나도 몰라. 맞아. 나도 확신이 안 드는 거야 이게. 껐다 켰는데 갑자기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안 될 수도 있고 된다고 하더라도 뭐가 바뀐 것도 체크는 다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지 지금. 그래서 이거 껐다 켜도 되나 싶은 건데 이거는 안 껐다 키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되게 좋다. 그러면 이거를 껐다가 키는 동안에 여기에 관련된 인력들은 또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무슨 문제가 생길지 아 모르는 제발 거야, 켜져라 지금. 켜져라 켜져라 이렇게. 그 보면은 관련 업체들 다 모이잖아 막 네. 이렇게 해서 리부팅 작업하고 IPM 작업하면은 다 모여가지고 다들 와서 기도하고 있겠다. 회사들이 큰 회사일수록 관련된 부서나 훨씬 업체들이 많겠지. 많으니까 그치. 더 관련된 솔루션도 많고 엄청난 장점이에요. 이게 정말 획기적이네요 라이브. 그런 제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험도 1 버그가 나오면 하루 안에 패치를 제공해. 그동안 나왔던 통계를 보면 98%가 하루 안에 다 시비리티 1에 대한 버그에 대해서 패치를 진행을 했고 근데 반면에 커뮤니티 리눅스 같은 경우는 네. 6주 이상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 그 이유를 내가 얘기해 줄게. 네. 왜 그러냐면은 네. 일단 그 위험도 1에 대한 그 버그가 발생하면 레드햇에서는 렐에 대한 그 위험도 1에 대한 패치를 하루 안에 바로 고객들한테 네. 제공을 하거든. 네. 그럼 이 패치가 이러한 패치를 렐 업스트림 프로젝트가 있잖아. 왜냐하면 커뮤니티들이 그 소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렇지. 가져가는 갖고 가야 되니까. 그 프로젝트에서 이거에 대한 인증과 품질 보증을 받아. 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다 커뮤니티 그 오픈 소스에서 네. 받고 애를 그 에라타 그동안 에라가 있었고 버그가 있었던 에라타에다가 릴리즈를 하고 네. 이 릴리즈된 소스를 이제 그때 배포하는 거야. 아. 그럼 이제 배포된 소스를 커뮤니티에서 이걸 가져가서 아. 그 패치를 적용하니까 네. 많게는 뭐 더 오래도 걸릴 수 있고 6주 정도의 패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커뮤니티 쪽에서는 오매불만 기다릴 수밖에 없겠네요. 레드햇이 그걸 제공해 줄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우리가 안 주는 게 아니라 오픈 소스 이제 그 업스트림 프로젝트로 가서 네. 뭐 인증이나 이런 걸 받고 에라타에 릴리즈 되고 이제 그 공개 쪽으로 푸시가 되면 이제 가져가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지. 레드햇은 그런 거랑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패치 그냥 배포하는 거고요. 그렇지. 위험도 1이라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리스크가 좀 큰 부분이네. 진돗개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돗개 관련됐는데 네, 진돗개 하나. 지금 학생이 좋지- 군대도 갔다 왔나 봐. 이거를 조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근데 약간 이런 느낌 6주 걸리고 하는데 이래도 이거 쓸 거야?
그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야 우리 진짜 이거 꼭 써야 되네 막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꼭 어떻게 기다려? 와 6주. 그동안 계속 불안감에 떨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뭐 그 8페이지를 보면 네. 실제로 이제 그 368. 거기는 숫자는 내가 쓴 게 아니야. 내가 쓴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쓴 게 아니고.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다. 그러니까 네. 일단 그 레를 도입했을 때 경제적인 효과인데, 네. 그러니까 세계적이고 좀 믿음이 가는 그 리서치 센터 IDC라는 곳에서 네. 레드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제 서베이 조사를 한 거야. 네. 숫자를 보면은 약 35% 정도의 3년간 운영 비용 절감. 그다음에 32%에 대한 인프라 지출 비용 절감. 그다음에 가장 큰 게 63%. 예기치 못한 다운타임. 이게 안정성이랑 딱 직결되는 거네. 그 예기치 못한 다운타임이 아까 얘기했던 라이브 커널 패치 때문에 뭔가 긴급하게 보안 패치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네. 그럼 시스템을 내렸다 올려야 되잖아.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예기치 못한 거잖아. 사실 네. 어떤 보안 문제나 이런 것들이 네. 버그나 네. 그런 것들이 이제 63%나 좀 좋아졌다. 아 이게 크다. 그래서 일단 지금 레드햇의 3년간 경제적인 효과 ROI가 네. 368%. 와. 굉장히 큰 숫자인데 왜 그럴까? 예를 들어 우리가 자동차를 타. 네. 근데 보험을 안 들고 타다가 사고가 나는 거하고 보험을 들고 타다가 사고가 나오면 아 그렇지. 보험을 들고 자동차 사고가 났어. 네. 그러면은 보험 처리부터 어떤 보험에 대한 수리, 네. 보상 네. 이런 것들이 다 알아서 되는 것처럼 레를 쓰게 되면은 네. 그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네. 전문가들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해결책을 준다라는 거지. 아.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그냥 문제 없이 잘 쓰면은 이렇게 ROI가 안 나오겠지만 네. 어딘가 분명히 아까 했던 버그, 네. 스피리트 원에 대한 버그도 있고 네. 보안 이슈도 있고 네. 그런 게 뭐가 하나 터지면 네.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이게 완전 난리가 나네. 서비스도 안 되지. 이것도 하는 동안 되게 문제가 되는 거지. 야, 전 자동차 보험 말씀이 되게 와닿는 게 이게 자동차를 만약에 진짜 무보험으로 사고가 나면은 그 차량 수리비부터 뭐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거잖아요. 폐가망신이야 요즘 뭐 폐가 망신이 진짜 맞는 얘기인가? 거기다 사람 다치고 외제차 그렇죠. 막 와, 난리 날 것 같은데. 학동 사거리에 박아봐. 과연 스파크를 박았을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어? 야, 그러면은 레드햇이라는 보험을 들어놓으면 네. 자기 부담금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이미 구동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 부분에 시스템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뭐 해결책이나 이런 네. 것들은 전문가들이 빠르게 신속하게 그러니까 좀 전화는 제공한다. 바로 오시잖아. 금방 오시잖아. 어디선가 뭐 바로. 근데 레닷도 엄청 비싼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우리 제주도 가서 렌트카 빌릴 때도 어. 요즘에는 무조건 완전자차 그걸로 하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사고 나든 뭐 긁던 마음이 말든 편해. 상관없어. 마음이 부담이 편해. 없어. 부담이 마음이 편하지. 네. 그런 거 안 들고 하면은 괜히 조심조심하게 되고 그런 거 꼭 그렇게 되면 차 긁는다.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영향으로 실제로 이제 경제적인 효과도 오히려 이제 3년간의 ROI를 봤을 때는 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안정성과 이제 운영에 대한 속도 향상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건강 검진을 왜 받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려고 하는데 그 건강을 오래 살려고 건강검진을 받는 거잖아요. 네, 건강검진을 받는 이유는 내가 뭐 어떤 질병을 미리 예방하고 네, 맞아요. 가지고 있는 네. 질병이 초기에 발견을 해서 그렇죠. 실제로 문제가 없게끔 네. 내가 건강하게 살고 초기에 큰 뭐 부담 없이 네, 치료를 네, 네. 하고 네. 몸에 이상 없이 하려고 이제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네. 네네. 레드 인사이트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예측하고 뭔가 감지하고 추적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좀 더 운영 환경이 안정화되고 네. 운영 속도도 향상이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실제로 레를 쓰면서 IT 인프라 쪽에 운영 쪽에서 운영 향상이 32% 정도 효율성이 좋아졌다라고 야. 보는 거지. 이 뭔가- 주치 서비스다. 주치. 그러니까 뭔가 이게 커져가지고 질병이 커져서 이거를 병원에서 오랫동안 뭐 이렇게 진료받고 아유. 이거 하는 것보다 네. 사전에 이렇게 봤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이고 음. 운영 효율성이 더 좋아졌다 이렇게 보면 돼요. 맞아요. 요즘엔 질병 무조건 초기 이게- 진단이 제일 중요해.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나 노하우가 있어서 굉장히 딱 보면 딱 나오는 수준까지 됐을 것 같아요. 아. 진단을 맞아. 여기는 이렇게 되니까 뭐 이렇게 되게 좋은 얘기가 레를 쓰는 고객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럼 네. 거기에서 올라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 있대. 사례들 아, 이런 맞아, 것들이 얘기했던 대로 데이터베이스 다 있거든. 아.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경험치나 이런 그 문서 네. 데이터를 가지고 네. 그런 것들을 다
체크하는 거지. 아. 뭐, 잘하는데? 제가- 똑똑한데? 제가 좀 나름 센스가 있습니다. 아니 이거 사장님한테 보고할 때 되게 좋겠다. 이런 왜 이거 굳이 왜 가야 돼? 하면 지금 보시라고 지금. 그치. 자 봐봐요. 이렇게 돼서 이 회사가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몇 건이나 그렇게 됐을까요? 안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지. 좋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거죠. 기업에서는 특히 아무리 엄청 강조하고 강조해도 네. 부족하지 않은 게 이제 보안이잖아. 네. 그 보안 관련해서 이제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 인증 부분이 국제 인증인데 커먼 크리테리아라는 그 CC 인증이 있어요. 네. CC 인증이 EAL4. 나도 이거 뭐 자세히 그 깊게까지는 잘은 모르지만 뭔가 좀 높은 왠지 등급일 것 4라 같다. 그러니까 1, 2, 3, 4, 1, 보다? 2, 3보다 높은 거 아닙니까? 4 1, 2, 3 이상, 있겠지. 4 플러스니까 4 그렇죠. 이상 인증을 받았고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네. GS 인증을 받은 리눅스 중에는 되게 유일한 아. 다른 리눅스는 이렇게 받은 게 없고 네.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가 이런 인증을 받은 유일한 리눅스고 커뮤니티 리눅스를 좀 얘기를 하자면 다른 커뮤니티 리눅스라고 해서 일단 내가 아는 바로는 로켓 리눅스는 CC 인증이나 이런 게 없어. 아예. 그래서 이제 뭐 레드 같은 경우는 FIPS라고 PIPS 140-2, 140-3 뭐 이런 좀 더 엄격한 그 보안을 지금 인증을 받고 있는데 네. 락키 리눅스는 거기에서 이제 140-3만 인증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우분투라는 리눅스도 있잖아. 네. 리눅스는 이제 CC 인증 2까지만 EAL2까지만 인증이 되어 있고 수준이 낮구나. 사실 이제 렐에서 파생된 지금은 이제 센토스 7으로 종료가 됐지만 이제 더 이상 이제 센토스가 나오진 않지만 네. 센토스 같은 경우는 아예 CC 인증 자체가 없어. 그래서 이제 센토스를 그만큼 쓰는 게 되게 이제 좀 위험 부담을 안고 위험 쓰는 부담을 거네요. 안고 쓰는 거지. 어. 그래서 렐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다른 리눅스보다 강력한 보안성을 네.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 음. 이제 라이프 사이클 얘기인데 13페이지를 네. 가지고 얘기를 좀 할게. 우리가 하나의 OS를 가지고 시스템으로 운영하게 되려면 네. 이게 얼마나 장기간으로 지원이 되는지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운영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하고 마이그레이션하고 이제 갈 건지를 또 계획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얼마나 장기적으로 지원을 하느냐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리눅스들이 메이저가 릴리즈 되면 10년을 지원해. 10년. 그게 그 정도면 되게 긴 거 아니에요? 긴 거지. 네. 10년을 지원하고 10년이 지나면 이제 다시 메이저 버전이 나오는 거지. 뭐 겹쳐질 수도 있지만. 네네. 그러니까 메이저 버전이 나오면 10년 동안 뭐 보안이나 어떤 보안 지침, 보안 기능, 그다음에 패치, 버그 패치 이런 것들이 다 지원이 되는데 계속된다. 10년이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는 거지. 네. 근데 이제 레드햇 같은 경우는 10년 지나도 3년간 추가적으로 이제 익스텐드 라이프 사이클 서포트라고 ELS를 지원을 해. 그럼 3년 동안 뭔가 이슈가 이제 뭐 마이그레이션 하든 그런 다른 이제 버전으로 네. 넘어가는 기간 동안 3년 동안 보안이나 이제 버그 이런 패치들을 제공하는 거지. 커뮤니티하고 다른 점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렐에서 뭔가 릴리즈가 되면은 소스를 뽑아내고 네네네. 거기에 이제 렐의 뭐 7 버전이라고 하면 이제 마이너가 계속 뭐 7.1, 7.2 네, 이렇게 쭉 그렇죠. 붙을 거잖아.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쭉 나오면서 이제 10년을 지원을 하는 거고. 네. 근데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네. 커뮤니티에서 이제 소스를 만들기 때문에 똑같이 10년을 지원하지. 음. 근데 레드햇에서 확장된 3년에 대한 지원은 이거를 에라타나 업스트림 프로젝트에 넣진 않아. 이건 그냥 렐 고객을 위해서 레드햇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3년간 지원하는 건 버전업은 없지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3년 동안 해준다라는 거지. 근데 커뮤니티는 이제 더 이상 끝나는 10년 지나면 아, 뭔가 문제가 생겨도 버그 이제 패치나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거지. 렐에서는 그래서 뭐 13년 지원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 플러스 3년. 이게 아반떼 타다가 지금 아반떼 2세대 타는데 네. 지금은 4세대에 파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2세대 타다가 야 이거 고장 나면은 그 보증도 다 끝났으니까 수리비도 되게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근데 레드의 표 아반떼를 타면은 3년은 더 보장해 줄게 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3년까지는 고쳐준다. 단 3년 동안 돈 모아서 아반떼 이제 4세대를 업그레이드를 준비해. 라는 거 업그레이드를 같아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네네네. 약간 유예 기간을 두는 거야.
그렇게 제공을 하는 것 같아. 3년 지나면 나도 모른다. 그러니까 슬슬 하고 어, 싶지 않으면은 지금 마지막 이제 몇 번 안 남았어 고쳐주는 거. 그러니까 조말 때 빨리 가르쳐. 준비하고 있어라. 딱 그거. 바꾸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는 뭐 이렇게 서버 한두 대가 아니라 네. 사실 기업에 쓰는 거는 수백, 수천 대. 네. 그거 한 큐에 옮기기도 쉽지 않겠다. 몇만 대를 쓰고 있어. 아. 진짜 몇만 대. 그럼 그거를- 이거를 마이그레이션 하려면 네. 이게 뭐 1년 내에 되는 게 아니거든. 이게 보통 마이그레이션을 저희가 이사라고 비유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거의 뭐 국가가 이전하는 느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사 갈 집이 만세대야. 어. 이거 언제 다 이사 갈 거야? 수백, 수천 대를 해야 되니까 그만큼 리스크도 크고. 어. 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미리 사전에 네. 굉장히 안정적인 플랜과 테스트 계획과 아. 마이그레이션 전략을 짜가지고 네. 가야 되는 부분인 거지. 그 기간을 4년 정도 지금. 그래서 준다. 렐에서는 이런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가 이제 개발자 서브스크립션이라는 게 있어. 개발자 구독. 네. 그게 이제 팀 단위가 있고 개인 단위가 있는데 사실 이제 뭐 어떤 기업에서 운영 체제는 뭐 렐로 하고 있고 프로덕션 환경, 네. 개발 환경은 뭐 그 커뮤니티 뭐 비용 때문에 커뮤니티 리눅스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개발을 하다가 프로덕션 환경 와서 옮기면 뭔가 호환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다시 테스트 다른 환경이잖아요. 테스트를 해봐야 될 수도 있고 네, 네. 이제 그런 환경 때문에 개발자 구독이라는 거는 개발자 개발 환경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개발 환경에 대한 구독을 무료로 오. 제공한다. 좋다. 네, 프로덕션 환경으로 그러면 개발자들은 동일한 환경에서 사실 개발하고 테스트를 하는 네.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리스크가 되게 적은 아, 거죠. 운영자도 한 번- 그렇고 개발자도 그렇고. 운영 서버에서 한 번 더 테스트할 필요가 없네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한 좀 더 편리하고 간편한 툴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게 그런 게 이제 있어야 또 잘 이사 올 수 그렇지, 있으니까요. 15페이지에 이제 컨버트 투 렐이라는 그 툴이야. 네. 컨버트 투 렐을 이용하게 되면은 센토스에서 렐로 이전하거나 전환하거나 네, 네. 뭐 오라클 리눅스, 라키 리눅스, 뭐 알마 리눅스 음. 이런 것들에서 렐로 전환할 때 쓸 수 있는 툴이라고 보면 되고 이런 것들을 센토2 렐로 하게 되면은 아까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 있었지만 네, 네, 네. 센토2 렐로 하게 되면은 그런 기능이나 아까 그 사용자 정보 이런 것들은 그대로. 고스란히 또 넘어갈 수 아. 있는 장점이 있는 거지. 음.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좀 관리 부담을 덜 수 줄어들 수 있네요. 있는 거고. 음.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네. 이런 툴로 해서 안정적인 계획을 잡고 마이그레이션 하게 되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특장점을 다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는 거고. 네. 이제 끝으로 이제 누타닉스하고 레드햇이 이제 어떤 관계이냐. 네. 누타닉스에 대해서 뭐 나도 잘은 모르지만 네. 누타닉스의 저희도 잘 몰라서 이제 수업 들어봐야 돼요. 그 에크로폴리스 하이퍼바이저라는 AHV라는 네, 네, 네. 엔터프라이즈 가상화 솔루션이 있어 누타닉스에. 와 네. 방금 얘기 첫 단어부터 마지막까지 한 마디도 모르겠어. 아, 이거 그냥 이름이야, 이름. 이름이요? 그냥 너무 깜짝 누타닉스에 놀랐어. 네. AHV라는 이름의 가상화 솔루션이 있다. 아 되게 네네네. 멋있어 이거 이름이. 가상화 솔루션이 있는데 그 가상화 솔루션에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가 인증이 돼 있고 아. 그 최근에 되게 따끈따끈하게 2024년 5월 21일 네. 저번 달에 네. 뉴타닉스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네. 가상화 솔루션이 있잖아. 네. 가상화 솔루션에 노드들이 있으면 노드마다 네. 컨트롤 VM이 있어. 컨트롤 VM에 올라가는 OS가 뉴타닉스는 또 AOS라고 하는데 네, 네. 이 AOS의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기반으로 가겠다. 아. 그러니까 무조건 뉴타닉스의 하이퍼바이저를 쓰게 되면 네. 이 AOS라는 애가 올라가는데 네. 그게 여기에 이제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쓰겠다라고 오. 이제 2024년 5월달에 발표를 한 거고. 그래서 뭐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를 실행하기 위한 네. 좀 더 그 일관된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한다. 음. 뉴타닉스하고 레드햇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쿠버네티스 많이 들어봤을 건데 네. 실제로 이제 레드햇에 이제 오픈시프트라는 쿠버네티스 엔터프라이즈 쿠버네티스 오케스트레이터가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뉴타닉스에 인증이 되어 있고 또 뉴타닉스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엔터프라이즈 쿠버네티스 플랫폼이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엔서블 자동화 네, 플랫폼, 네, 네. 오토메이션 플랫폼 네. 이것들을 뉴타닉스에서 우리가 세 가지 밀고 있는데 뉴타닉스는 엔서블에서 사용이 필요한 컨텐츠 이런 것들을 인증된 걸 가지고 있어. 근데 어떤 의미냐면 엔서블 허브라는 곳이 있어. 그러면 레드햇하고 뉴타닉스뿐만 아니라 뭐 하드웨어 업체, 뭐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이 엔서블을 통해서 자동화를 하기 위한 네. 그런 컨텐츠를 올리는 거야.
네네네. 그래서 서로 이걸 가지고 인증이 되면 고객은 내가 예를 들어 누타닉스 뭘 쓰는데 앤서블 이거 통해서 그냥 그 플레이북을 받아와서 실행만 시키면 되는 거지. 아. 그래서 레드앱과 여러 파트너들이 그런 것들을 컨텐츠를 올려서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누타닉스가 가지고 있다. 약간 자동화 시나리오들을 미리 만들어두고 그렇지. 테스트한 다음에 어, 그것들을 맞아. 다 올려놓고 이런 시나리오에 해당되면 요거 갖다 쓰세요. 그런 거기서 거네요. 좀 내가 필요한 대로 수정할 수도 있는 아, 거고. 그렇지. 수정할 네네네. 수도 있는 거고 아, 템플릿 같은 기반이 거 제공. 템플릿 기반이 되는 것들을 제공하는 거지. 내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지금 딱 적어놨는데 이거 혹시 템플릿 하는데요? 하려고 했는데 야 그거를 그거네. 바로 얘기하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 가지 제품에 좀 집중을 해서 누타닉스랑 가고 있고 그래서 일단 레드앤아크 누타닉스는 이제 전략적인 이제 파트너십을 맺어서 계속 가고 있고 네. 그래서 레드의 뭐 렐이나 오픈시프트 이런 뭐 전반적인 레드의 제품을 가지고 서로 간에 인증되고 또 기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타닉스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강 동급 최강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좀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뉴타닉스가 그전에는- 먼저 구애를 했나요? 약간 좀 같이 해보고 싶다 먼저. 같이 한번 찾아볼까? 숙제다 이거 숙제. 알겠습니다. 내가 할 얘기는 거의 끝났는데 질문이 있거나 네. 궁금한 사항. 혹시 이거 보고 레드 쓰고 싶으면 어디로 가면 되나요? 지금 아마 여기 이렇게 나가는 그곳으로 연락하면 되겠지 뭐. 뭐 마케팅 하시는 분이 알아서 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인가요? 네. 고생들 알겠습니다. 했고 네. 아유, 별 말씀이요. 이 덕분에 오늘 정말 좋은 정보를 많이 알게 된 다음에 것 기회가 같습니다. 있으면 또 한번 네. 보는 걸로. 네. 다음엔 조금 더 편한 자리에 했었으면 좋겠어. 아 그러게요. 여쭤볼 거 되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럼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어. 네.